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소개 영상인데요. 아마 여러분이 많이 기다리셨던 자율매매 기능에 관한 영상이에요. 이 기능을 이제 설명하려고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현재는 지금 1월 1일이라 장이 열리지 않는 날이어서 이렇게 세력 차트가 멈춰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자율매매를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녹화하게 된 거고요. 일단 지금 세력 차트를 켜셨을 거잖아요. 세력 차트를 켜서 설정하기 먼저 들어가 볼게요. 설정하기 보시면 이렇게 창이 뜨죠. 참고로 제가 지금 이 설명을 드리는 게 그 자율매매 달인으로 소개되신 그 분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떻게 하시냐고 되게 자세하게 여쭤봤는데, 일단 여러분이 그 자율매매 하시기 앞서 생각해 두셔야 되는 건, 이거는 절대 자동 매매가 아니라는 거. 자율매매라는 거. 그래서 그러면 자율매매를 도대체 어떤 분들이 쓰시면 좋으냐 하면은, 첫 번째, 손이 느리신 분들. 되게 손이 느리셔서 되게 아차 하는 순간에 되게 캔들이 그냥 가버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손이 느려서 진입을 잘 못한다. 혹은 두 번째, 아무래도 손실 난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도 또 손실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진입을 많이 못한 경우가 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되게 적합한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입을 나 대신 기계가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나름 슬로건처럼 외쳤던 진입은 기계가, 청산은 내가,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자율매매 달인 그분을 기준으로 하면 일단 선당 최대 진입 횟수, 이거는 크게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해요. 왜냐하면 자율매매로 진입이 일단 되면 청산하시고 일단은 중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야 다른 선에서 이제 0부터 그 강도 계산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진입 횟수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진입 수량이 있죠. 진입 수량이 한 계약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 이제 먼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지금 여러분이 보실 게 자율매매 기능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 비중 조절 기능도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 비중 조절 기능을 켜놓고 자율매매 기능도 켜놨을 때 어떤 게 우선시 됩니까? 라고 여쭤보실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비중 조절 기능이 우선시 됩니다. 비중 조절에서 뭐 첫 번째 진입은 뭐 2계약, 1계약, 두 번째는 2계약, 세 번째는 3계약, 네 번째는 4계약,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내가 설령 자율매매 설정에서는 진입 수량을 1계약으로 설정을 했더라도 이번 진입이, 그러니까 비중 조절을 킨 다음에 세 번째 진입이라면 3계약으로 진입이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비중 조절을 그 기능을 켜놓지 않으면 진입 수량, 여기에 내가 입력한 숫자로 그 숫자만큼의 계약수가 진입이 되겠죠. 그 다음은 선 도달 범위 10틱 이내,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력 감시선을 이제 그어두실 거잖아요. 캔들이 그 선에 10틱 가까이 왔을 때, 10틱까지 왔을 때 그때부터 강도를 체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0틱에서 20틱 혹은 뭐 30틱 정도를 보통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하신 분들은 뭐 0틱 이내, 그러니까 1틱 이내 이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근데 보통은 이제 20틱 그 즈음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몇 틱 이내라고 하는 게 딱히 답은 없는 거라서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제일 중요한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선 도달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내 선에 가까워졌을 때, 그래서 강도가 몇이 됐을 때 진입해야 효과적인데? 라는 거잖아요. 자율매매 그 달인 분 기준으로 하면 역방향 200, 정방향 200, 일단 이렇게 하고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도 무조건 이 값으로 하세요라는 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다만 예시를 이렇게 드렸을 뿐이고, 다만 여러분이 강도를 몇백으로 하시건 간에 뭐 오늘은 200으로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서 내일은 300으로 해볼까? 아니면 300으로 했는데 또 다시 잘 안 됐어. 그러면 다시 또 200으로 해놓을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바꾸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러면 되게 매매가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통계가 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그 강도를 정해 두셨으면 일정 시간 동안은,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강도를 꾸준히 해보시는 게 통계를 내는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 부분은요, 여기 돌파 진입 후 강도가 다시 그 변곡 진입 이 부분을 체크하지 마시고 청산 활성 또한 체크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렇게 저희가 이 기능 자체가 진입하기 위한 기능이지 청산까지 같이 하는 자동 매매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입 부분만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실 부분은 역방향은 몇백 혹은 정방향은 몇백,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정 자체는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분도 그렇게 현재 하시고 계신 대로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저장을 해서 자율매매 시작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선이 지금 그려지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그어지네요. 그래서 캔들이 지금 저는 이렇게 10틱으로 해놨잖아요. 그래서 이 선 10틱까지 가면은, 그러니까 자율매매 당연히 시작을 누르셔야 되고요. 시작을 이제 눌렀고 캔들이 이 선 10틱까지 가면 이 진입 강도가 표시가 될 거예요. 여기에 메시지도 뜰 거예요. 선 1076.06에서 세력 감시 시작 이렇게 뜰 거예요. 그 다음에 그때로부터 강도가 200 이상이 되면 진입이 저절로 될 겁니다. 그래서 설정하는 것 자체는 일단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제가 2개를 보여드릴 거예요. 각각 다른 분인데 일단 영상을 먼저 볼게요. 네, 이 영상은 그 다른 분의 영상인데요. 이분은 지금 자율매매, 그러니까 이 값을 300으로 해두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세력 감시선이 여기 T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진입 감시 시작이라고 나오고 여기 진입 강도가 숫자가 나오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 강도가 지금 275죠 플러스. 자, 매수 진입이 됐어요. 302가 되어서 매수 진입이 됐다고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감시 시작은 12437에서 됐는데 진입 가격은 470이에요. 이 값을 보면은 지금 80틱 이상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단가가 안 좋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단가는 좋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나쁘게 나올 수도 있지만 남들보다 더 좋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면 캔들이 어디서 강도가 그 값이 되는지는 저희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가에 대한 부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나쁘다라고만 말할 수 없고, 그래서 현재 어쨌든 지금 80틱 이상 손해를 보고 진입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수익이 날까? 한번 같이 영상을 볼게요. 이분 역시 그 청산, 그러니까 손절 강도는 200으로 해두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 해두시고 체크를 해두신 거죠.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매수 진입이 된 거니까 초록색으로 200이 되면 청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지금 플러스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플러스 200이 되니까 다시 초기화를 누르고 다시 체크를 했어요.
좌측은 마이너스 160이에요. 마이너스 153, (200) 되는 순간 지금 청산을 하셨거든요. 일괄청산 여기 보이시죠? 세력 강도가 200이 되는 순간, 그러니까 반대 강도가 200이 들어오는 순간 알람 띵동 하는 순간에 청산을 하셨어요. 80틱을 손해보고 진입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익틱은 180틱입니다. 수익도 지금 20만원이 됐죠. 그래서 일단 영상 하나를 보여드렸고요. 네, 지금 보여드릴 영상은 이제 그 자율매매에 다른 그분의 영상인데, 이 영상을 직접 보여드리기 전에 한 가지 이제 궁금해 하실 것 같은 그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어요. 제가 직접 이제 여쭤보고 되게 그분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분도 사실 자율매매라고 해서 다 수익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200 되면을 진입했다가 200이 반대 강도가 띵동 하면은 손절. 사실 이거는 그러면은 기계가 하면 되지 인간이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자동 매매고, 자동 매매로 수익 난 프로그램은 아직까지 없다고 하셨고, 그래서 이분은 비중 조절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한번 여쭤봤는데, 비중 조절은 결코 많이 한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보통 1에서 3까지 이제 차곡차곡 뭐 111, 222, 뭐 333. 근데 그 진입 횟수 자체가 많을 수가 없는 게, 현재 그 여기도 보시면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이 날엔 3개가 돼 있는데, 이분이 당세선 2군데만 세력 감시선을 해두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입 횟수 자체가 많을 수가 없고, 실제로 여러분이 그 세력 감시선을 별로 이렇게 많이 안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만약에 세력 감시선에서 여기서 이렇게 진입이 됐어요. 진입이 됐는데 그 세력 감시선 또 있으면, 나는 진입을 여기서 그 강도를 만족해서 진입이 됐는데 다른 선이 근방에 또 있으면 그 선에 닿으면 자동으로 청산돼 버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선이 너무 조밀하게 있으면 이 기능을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면 진입을 하는 순간 다른 선에 닿았다고 또 바로 청산돼 버리니까. 왜냐면 프로그램상 그 다른 선에서부터 다시 강도가 0으로 해서 다시 그 강도 카운트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율매매 그 기능 자체는 좀 멀리 세력선을 띄워놓고 쓰시거나 뭐 2-3개 이하로 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비중 조절은 이분은 이제 11, 뭐 22, 33 이런 식으로 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손실을 많이 보셔도 이렇게 333에서 수익을 전환하신다고 해요. 그리고 그럼 또 손해 볼 때가 특별히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저희 그거 이제 복귀 영상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뭐 매수의 매도장에서 매도 강도는 어쩌면 청산 물량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매도의 매수장에서는 매수 강도가 청산 물량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매수의 매도장인데 매도 강도가 너무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늘어서 나는 매도 진입을 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캔들은 자꾸 올라가기만 한다. 그럴 때 어쩌면 이 매도 강도는 청산하는 매도 강도일 수 있겠구나. 우리 복귀 영상에서 많이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강도가 들어오는 부분이 청산 강도일 때 손해를 좀 보신다고 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삼촌?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그때는 일단 맨 처음 장을 시작하고 나서는 일단 그렇게 다 진입되게 놔둔다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그 강도가 청산 강도인지 진입 강도인지 일단 저희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을 시작하고 나서는 뭐 상단선에 닿건 하단선에 닿건 간에 일단 자율매매로 진입을 하고, 그리고
두 번째까지도 그 진입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저희도 보면 알잖아요. 내가 강도가 진입한 뒤에 반대로 강도가 200이 들어와서 청산을 하는데, 캔들은 이상하게,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캔들이 이상하게 반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저희들도 알잖아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안 맞지? 혹시 청산 물량인가?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면 그 강도와 캔들 방향이 맞을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율매매 기능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자율매매 기능만 써야 되는 건 아니니까 직접 판단하셔서 진입을 하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웬만해서는 기계가 누적 수익이 더 잘 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손실을 좀 본 경우에는, 그러니까 청산 물량으로 인해서 손실이 좀 나는 것 같다, 그렇게 판단될 때는 차라리 충분히 기다려서 그 청산 물량들이 다 소진되었다고 판단이 될 때, 그러니까 1대1 비율이 맞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자율매매 그 기능을 시작하게 누르면 되는 거거든요. 자율매매 기능 시작 안 하시면 세력 감시선이 있어도 진입이 안 돼요. 왜냐면 그 기능을 꺼놨으니까. 그래서 1대1 비율이 맞을 때 자율매매를 다시 시작하셔서 진입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전에 주말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분의 성적표를 보여주신 적이 있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그 개발 중일 때 그 기능을 못 쓰게 된 날을 제외하고는 그분은 다 빨간색이셨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건 적건 간에 다 누적 수익이 났었고, 그리고 이분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계로 진입하다 보니까 단가가 안 좋은 날도 물론 있다. 그런데 설령 단가가 안 좋아도 그거보다 훨씬 더 캔들이 가기 때문에 나한테 수익은 줄 만큼 준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자율매매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계시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지금 원칙도 굉장히 잘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분이 현재는 이렇게 진입 강도는 200으로 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그리고 청산은 또다시 200이 되면은, 그러니까 반대 강도가 200이 들어오면은 알람 여기에 200 활성화 해놓고, 알람 활성화 해놓고, 반대 강도 200이 되면 무조건 청산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장이라는 게 무조건 반대 강도가 200이 들어온다고 해서 청산을 해야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동안 누적 강도가 얼마나 쌓여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500이 줄면, 혹은 여기서는 700이 줄면 이렇게 개인이 판단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히 정해진 게 아니라는 점. 다만 지금은 이제 원칙을 지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련을 갖게 하지 않으려고 이제 선생님께서 지금 단계에서는 무조건 반대 강도 200이 들어오면 청산해라 라고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저희가 설명드릴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선생님께서 드리는 프로그램에는 리뷰 차트 기능에 자율매매 기능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쉬워하실 수도 있어요. 리뷰 차트로 자율매매 기능 좀 연습해보고 모의 투자에 들어가고 싶은데 왜 리뷰 차트 기능엔 이 자율매매 기능이 없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이 자율매매 기능 자체가 특별한 기능이 아니에요. 되게 단순히 그냥 내 손에 금방에 와서 내가 여기 세 칸 중에 하나 초기화해서, 그게 플러스건 마이너스건 내가 생각한 200이든 300이든 그 강도 되면은 그냥 내가 진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 자체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강도 200 체크해서 300 체크해서 진입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렇게 아쉬워할 부분은 아니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기능을 탑재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되게 많은 기능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데, 이 기능의 우선순위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리뷰 차트에
이 자율매매 기능을 넣으면 다른 좋은 기능을 더 늦게 넣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까요? 다른 좋은 기능들이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사실 뭘 우선순위로 하나에 따라서 그 다음 기능들은 당연히 후순위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거는 직접 저희들께 설명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거는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그러니까 강조를 한 번 더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이 기능이 자율매매 기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이렇게 되게 낙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자율매매 기능이라는 것도 내가 이 프로그램에 이 기능이 익숙해지기까지 나름 요령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값을 꾸준히 한번 해봐야 되고 수익이 나건 안 나건 간에 이 값으로 통계를 한번 내봐야 하고, 그 이전에 이게 매수의 매도장인지 매도의 매수장인지 일단 전체적인 장 파악하는 눈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러니까 이 기능을 쓴다고 해서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쩌면 이 기능에 대한 공부를 또 따로 하셔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냥 공부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그래도 이 기능의 장점을 어필을 하자면, 그러니까 무엇보다 진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자꾸 망설여지시는 분들, 그리고 아직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혼란스러워, 진입의 근거를 뭐라고 대야 될지 모르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계는 항상 근거가 있거든요. 강도가 200이 돼서 진입했어 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냥 감정이 없잖아요. 흔들림도 없고 그냥 200 되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인간인 나는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 건가? 여기서 또 손절되면 어떡하지? 괜히 여기서 들어갔다가 손실만 더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만 기계는 감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가고, 기준이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비중 조절과 같이 합쳐질 때 되게 큰 시너지를 발휘한다는 거. 그래서 자율매매 달인께서도 이 기능을 쓴 후로 되게 성적이 되게 좋아지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기능을 쓰시면, 그러니까 진입을 잘 못하셨던 분들은 이 기능이 굉장히 유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진입은 기계가 하고 청산은 내가 하기 때문에 회선이 결국 진입과 청산이 전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반의 기능을 이 프로그램이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진입을 일단 얘가 하고 나면 나는 청산을 어디서 해야, 어떻게 해야 수익이 최대화가 될까, 이 부분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죠. 일단 전체적인 설명은 다 드린 것 같아서 자율매매 달인, 그러니까 이분이 하시는 매매 영상을 마지막으로 보고 마무리할게요. 네, 이 영상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진입 감시 시작이라고 떴어요. 선은 11327 여기에서 됐다고 떠있죠. 매도 진입이 됐는데 기준은 여기 200이 넘으니까, 진입 강도 200이 넘으니까 진입이 됐죠. 참고로 진입선은 여기, 그러니까 강도를 카운트하는 선은 이 선인데 진입은 한참 밑에서 됐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60틱 손해를 보셨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이제 청산, 진입은 기계가 해줬으니까 청산, 손절이 됐건 익절이 됐건 간에 청산은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강도 알람 활성화 200을 해놓으셨어요. 이게 우리는 매도 진입을 했으니까 분홍색 200만 되지 않으면 계속 홀딩하면 되는 거예요.
자, 녹색으로 161이 됐네요. 자, 녹색이니까 계속 홀딩 하고요. 자, 세력 강도가 기준값을 넘어갔습니다. 분홍색이 됐어요. 그러면 청산하면 되는 거죠. 이때 손익틱은 189틱입니다. 들어갈 때는 60틱 손해보고 들어갔지만 결국 이 기능으로 인해서 내가 본 이득은 189틱이에요. 이번에 이렇게 이날 매매를 마무리하신 거고요. 수량도 딱 2계약이죠. 진입선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진입하는 횟수 자체도 적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진입할 때도 기계가 진입을 해주기 때문에 진입 근거를 못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께서도 확실히 누적 수익을 보고 계시니까 진입 어려우신 분들, 손이 느리신 분들 특별히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설픈 설명이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